두통이 생기는 가장 이제 첫 번째 원인을 제가 뇌수가 부족할 때, 첫째, 뇌수가 부족한 경우에 머리에 맑은 기운을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막지가 않고 핑 돌고 어지럽거나, 제일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앉았다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죠. 그 다음 증상은 또 이제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귀가 멍하면서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있잖아요. 예, 모기 소리, 뭐 매미 소리 이렇게 그런 이명 증상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증상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뇌수가 부족할 때는 이제 이쪽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이제 아프거나 이런 증상.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욕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세요? 머리 말릴 때. 아, 드라이어 많이 쓰시네요. 보통들 선풍기 틀고 많이들 말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를 제가 글씨를 참 이쁘게 안 써서 목욕을 하시고 나면 뭐 젖은 머리를 만질 때 옛날에는 이제 선풍기를 많이 틀어놓으셨어요. 뭐 수영을 하고 나왔든 목욕을 했던. 또 이제 겨울에도 머리를 감고 채 말리지 않은 상태로 외출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찬바람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면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안 하셔야 되는데, 목욕을 하면 우리 몸이 따뜻해지니까 몸에 있는 땅구멍이 다 열리게 되죠. 그러면 목욕하고 나왔을 때 선선한 기운을 싹 이제 몸에 감촉이 되면 선뜻하게 느끼거나, 또는 선뜻하게 안 느꼈어도 찬 기운은 이미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꼭 머리를 감으셨을 때 마른 수건으로 많이 말리시고 드라이어로 이제 살짝 말리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심을 하셔야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이제 담음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은 특징적인 게 몸이 무거워요. 이제 몸이 찌뿌듯하고 무겁게 느끼시고, 그다음에 머리도 무겁고, 그다음에 이 두피가 뻣뻣하면서 물렁물렁한 이런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속도 울렁거리고 이제 하품만 해도 어지러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을 때 그런 증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중에서 음식에 체했을 때 머리 아픈 분 계세요? 네. 예, 우리가 음식을 잡숫고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배가 아프거나 뭐 설사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어떤 분들은 두통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소화기가 좀 약하거나 좋지 않은 분들은 음식을 잡숫고 체하면은 두통, 어지럼증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같이 더불어서 오는 증상들이 속이 울렁거리고 미습거리고 토할 것 같고, 이제 이런 분들은 또 멀미도 잘 하겠죠. 그래서 대개 멀미를 잘하는 분들은 이제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머리가 아파도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머리를 치료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 그렇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체한 것을 없애주고 이렇게 해야 이제 두통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민감해서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쓰고 이러는 분들은 기가 잘 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뭉치게 되고, 그 열은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지럽거나 두통이나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같이 따라오는 증상들이 대개는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이제 한숨 같은 걸 쉬거나 얼굴이 벌개지고 열이 오르고, 또는 이제 손발이 이렇게 화끈화끈하거나, 또는 여기 이제 눈썹이 있는데 요런 미릉골이라고 하죠. 눈썹 위에 뼈 요런 데도 이제 아프거나, 또는 귀가 웅 울리고 눈도 이제 침침하고 뻑뻑해서 뜨기 싫어하고, 요런 증상들이 같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증상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체질이나 이런 거를 진찰을 해보면 이분은 기울로 인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생리를 유난히 많이 하시면은 피가 자꾸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혈허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생리뿐만 아니라 이제 하혈을 했거나 또는 뭐 수술을 해서 피를 많이 쏟았거나 또 아기 낳을 때도 피를 또 많이 쏟는 분들이 있고 다쳐서도 이제 피를 쏟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적당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피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어지럼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허, 피가 부족해서 오는 거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머리가 아무리 어지럽고 아프다고 머리 치료할까요? 아니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피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뭐 수술할 때 부족하면 수혈 같은 걸 하겠지만 평상시에는 그거 갖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래서 몸에 스스로 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보혈하는 이런 약재를 써서 피를 채워줘야 두통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7번째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기허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핑 돌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안정하고 있으면 가라앉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체력이 많이 딸리고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얼굴 쪽으로 양기를 올려주지 못해요. 맑은 기운을.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어지럽지만 기운을 보충해주는 보기하는 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많지만 대개 큰 틀로 이제 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사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잘 치료하기 힘들어요. 그걸 세분해서 보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또 그걸 조절하는 약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양약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진통을 시켜주거나 그저 이제 정 계속 불편하다고 하면 신경 안정제 계통을 주거나 이제 이런 정도인데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원인을 이제 세분화하고 또 진맥을 정확하게 해서 왜 두통이 오는 것이고 어지럼증이 오는 것인지 이거를 찾아서 치료를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지만 편두통이라고 해서 한쪽으로만 아픈 경우 있죠. 예, 혹시 또 편두통 앓으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것도 원인이 달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왼쪽으로 두통이 많이 온다 그럴 때는 찬바람에 손상이 됐거나 또는 피가 부족한 경우 이럴 때는 주로 왼쪽으로 두통이 오고 또 오른쪽으로 주로 온다 이런 경우에는 노폐물이 많이 쌓였거나 또는 열이 뭉쳤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한약이 굉장히 정확하고 세밀한 학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치료할 때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치료를 하니까 치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맞습니다. 한의학은요,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치료할 수 있어요.